돈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지식,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이상건 지음. 거리가 피로 질퍽거릴 때 살아. 지금까지는 몇몇 위대한 투자가들의 역발상식 투자 세계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겉에서 보기에 역발상 투자자들은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로 보인다. 1997년 말 IMF 환란 직후 한국 증시에 투자한 존 템플턴 경이나 남들이 바보짓이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한 국가나 통화 혹은 주식에 투자하는 짐 로저스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모두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들은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일까? 첫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는 투자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하자면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역사상 위대한 투자자들은 모두 이 원칙을 금과 옥조로 여겼다. 재테크 담당 기자 생활 8년 동안 내가 만났던 소위 재테크 선수들도 이 말을 철저히 따랐다. 물론 이 원칙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훌륭한 투자자들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은 언제 가격이 싸지는가? 그에 대한 답도 간단하다. 모든 사람이 팔 때 가격이 싸진다. 모든 사람이 파는 시점은 언제인가? 먼저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다. IMF 환란 사태와 9.11 테러, 지난 2002년 SK그룹 분식 회계 사건, 카드사 대란,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주식 투자자들은 대거 주식을 팔아치웠다. 사려는 세력은 없고 온통 팔려는 세력만 시장에 가득했다. 당연히 주가는 크게 빠졌다. 좋은 회사의 주식이든 나쁜 회사의 주식이든 상관없었다. 경제가 지독한 불황에 시달릴 때도 사자보다는 팔자가 많다. 이런 상황은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럴 때 역발상 투자자들은 평소 눈여겨보았던 좋은 주식을 싸게 사들인다. 그것도 마음 편히 말이다. 설사 가격이 더 빠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싸게 샀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적게 보기 때문이다. 짐 로저스는 이를 두고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통해 거둔 성공은 아주 싼 주식이나 아니면 내 생각에 주가가 매우 낮은 주식을 매수한 데서 비롯됐다. 비록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쌀 때 매수하게 되면 적어도 큰 돈을 날리지 않는가? 라고 말한다. 이런 사고에서 우리는 공격적인 투자자의 모습보다 보수적인 투자자의 일면을 보게 된다. 둘째, 역발상 투자자들은 또한 손해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투자자들이다.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이지 잃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2위의 부자 워런 버핏은 돈 버는 방법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돈을 벌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철학의 세계에 적용한 인물은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다. 파스칼은 신을 믿는 리스크와 믿지 않는 리스크를 계산했을 때 신을 믿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 것이 설사 틀렸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신을 믿지 않았는데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신과 내세가 존재한다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반대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설사 신과 내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도 손해 볼 게 없다. 그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역발상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자이고 편안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다. 이를 두고 리스크의 역사를 탁월하게 분석한 신을 거역한 사람들의 저자인 피터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불안한 것 대신에 편안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번스타인은 파스칼이 현대에 생존해서 투자를 한다면 가치 투자자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투자에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대상이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이 되었든 금이나 은 등 실물 자산이 되었든 가격이 매우 쌀 때 사는 방법뿐이다. 셋째, 역발상 투자자들은 시장 예측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믿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고 가격이 싼 시점과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은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사람들은 흔히 예언과 예측을 구분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예측이 틀릴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흔히 혼탁한 열기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일수록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는 정지한다. 그들은 재테크에 있어서도 예언가를 기다린다. 아니, 예언가의 말을 무조건 옹호하며 설파하고 다닌다. 지난 99년 수많은 주식 예언가들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줌마 팬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쪽집게 실력을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부동산 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수많은 부동산 예언가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팬클럽을 두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설파한다. 그들이 쓴 책을 읽고 감화된 신도들이 예언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떠받든다. 주식 예언가와 부동산 예언가의 강연회에 가보면 흡사부흥회에 온 듯하다.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의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당신에게 부와 구원을 약속하는 상인이나 종교인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위대한 투자가들은 예측을 하려고 예언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측마저도 꺼린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위대한 투자가들은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다. 분수를 알기에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고 인간의 영역에 집중한다. 인간의 영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매입 가격에 초점을 맞춰 투자한다는 뜻이다. 한창 오른 주식이나 부동산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한풀 꺾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러나 매입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신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전망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춰라.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말고 인간의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분수에 맞는 일이라는 것을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들에게 배워야 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투자하는 것이다.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강세장일 때
불안하다. 시장이 폭락할 때 나는 더 행복하다. 위기는 좋은 기회다. 나는 경기 침체나 재앙 또는 혁명이 일어날 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발상 투자자이자 프랭클린 템플턴사의 간판 펀드 매니저인 마크 모비우스가 말하는 편안한 투자의 실체다. 참고로 마크 모비우스 박사는 신흥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연간 1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기업 탐방을 했고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다. 그래서 신흥시장의 인디애나 존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1등을 사라. 독자들 중에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말한 투자자들은 투자 관련 직업을 갖고 있고 매일 투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투자 의사 결정을 도울 뛰어난 스텝도 거느리고 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다. 우리네 같은 범부들에겐 투자 결정을 도와줄 스텝도 없고 짐 로저스나 템플턴 경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할 여력도 없다. 게다가 하루하루 생업으로 바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투자를 피할 수는 없는 일. 어떻게든 우리는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들이 한 얘기를 투자와 인생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세계의 치열한 경쟁과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역발상 투자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 계기는 IMF 환란 직후였다. 나는 당시 증권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 번은 증권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돈 있으면 몽땅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해. 그러면 팔자 고칠 수 있을 거야.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망해도 삼성전자는 살아남지 않겠어? 그 자리에 모여있던 8명 가운데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술자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주제로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한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대출 이자 올라서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라며 탄식조로 말했다. 모두들 한숨을 내쉬며 그 말에도 수긍했다. 결국 나를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8명 중 1명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았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3만 원대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번에는 다른 친목 모임에서 부동산 쪽 일을 하는 선배가 지금은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무리 IMF 한파라 하더라도 서울 강남 집값이 너무 싸. 잠실이나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 해. 건물은 없다 치고 땅값만 쳐도 너무 싸. 돈 있으면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헐값에 거래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테크 IQ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의 규모에 맞춰 강남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돈을 벌었다. 나는 이 두 가지 대화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의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라는 기업 가치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할 줄 모르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이 좋은 주식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IMF 한파로 아파트 값이 폭락해 적정 가치 이상으로 과매도된 것도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면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발상식 투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가격이 폭락하면 가장 생존력이 뛰어난 곳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것이다. 소위 1등 위주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1등 기업들을 업종 대표주라고 부른다. 증시가 경기 침체나 전쟁이나 금융시장 위기 등으로 폭락할 때 1등하는 주식을 사는 것이다. 위기 시 1등을 사야 하는 이유는 경영학의 최초 참여자 우위 이론으로도 뒷받침된다. 이미 특정 산업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은 기업은 후발주자에 비해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놓은 상태이고 특허 등의 방법을 통해 제품과 기술에 대해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는다. 후발주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발주자에게서 고객을 빼앗아 와야 하는데 이는 선발주자 이상의 투자를 해서 제품의 질을 올리거나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최초 참여자의 이런 경쟁적 우위 때문에 후발주자는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가격을 낮춰야 하는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만일 후발주자가 가격을 낮추면 최초 참여자는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최초 참여자는 가격 선도 능력을 10분 활용해 후발주자가 자리 잡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유통 등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적고 선두주자의 바뀜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기업사도 최초 참여자 이론의 유용성을 잘 증거하고 있다. 하이트 맥주가 오비 맥주를 울린 것을 제외하면 선두주자는 거의 바뀜은 없었다. 일본 최고의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인 사와카미 투신 운용사의 사와카미 아스토시의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와카미 씨는 개인 투자자, 특히 셀러리맨 가정의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도와드리는 투신 운용사를 경영 이념으로 삼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만 사용했다. 운용 실적이 좋아 다른 기관에서 투자 의뢰를 받았지만 회사의 경영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강직한 투자자다. 사와카미 씨는 자신의 저서 불황에서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에서 이렇게 말한다. 폭락 때 사두는 것이 더 확실하다. 5년 정도 보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이라면 폭락 때 웃는 얼굴로 사두면 된다. 장기 투자에 투철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5에서 10종목을 이 패턴으로 단순 매매해도 좋다. 예컨대 세계 경제가 절대로 필요로 하는 일본 기업, 그것도 쉽게 도산할 위험이 없는 규모면으로도 큰 회사의 주식을 폭락할 때 묵묵히 산다.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면 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음 폭락을 기다린다. 최초 참여자 이론은 주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2003년 카드사 사태 때도 역발상 투자와 최초 참여자 이론을 적용한 사람들은 꽤 짭짤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당시 카드사들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경기 침체로 인한 연체율의 증가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국민카드와 외환카드는 모 은행으로 합병됐고 삼성과 LG카드 등은 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연명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말로 당시 상황을 표현했다. 카드 업종의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이다. 거리가 피로 질퍽거릴 때 사라 라는 증시격언에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투자자가 돈을 벌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카드사 위기에 놀랐을 때 발빠른 역발상 투자자들은 이 사태를 투자의 기회로 삼았다. 카드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하고 선도 기업이라 불릴 수 있는 삼성카드 채권에 투자한 이들은 연 10% 가까운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영난에 빠진 LG카드를 제외하고 삼성이나 현대카드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이들도 1년 6개월 후 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 나도 카드사 사태가 발발하자 삼성카드와 국민카드 채권에 그리고 삼성카드 전환사채에 투자해서 재미를 좀 봤다. 그리고 몇십만 원씩 부수입이 생길 때마다 전환사채를 사서 모았다. 마크 모비우스 박사의 말처럼 위기는 기회다. 단, 기회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다. 역발상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여유자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 위기가 언제 올지, 언제 9.11 테러가 발발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여유자금은 편안한 돈이다. 편안한 돈이라는 것은 당장 이 돈이 없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남의 돈으로 한 투자, 다시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면 최악의 상황을 기다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다. 하루하루의 시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설사 최악의 경우 돈을 날리더라도 평상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과감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 중에 어느 누구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느끼는 심적 동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